이준석 개혁신당 의원의 성접대 의혹 관련 무고 혐의를 수사하던 서울중앙지검이 2년 만에 무혐의 결정을 내리자 이 사건을 고발했던 강신업 변호사가 지나가던 개가 웃을 일이라며 강하게 반발했습니다. 이번 사건은 지난 2021년 12월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 윤석열 대선 후보가 갈등을 빚을 당시 이 대표가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차례 성접대를 받았다는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의 폭로가 나오면서 시작됐습니다. 이에 이준석 의원이 사실 무근이라며 가세연을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하자 가세연은 강신업 변호사를 통해 성접대를 받았음에도 가세연을 고소했다며 이 의원을 무고 혐의로 고발했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을 조사했던 서울경찰청이 이준석 의원을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하면서 경찰이 성접대 의혹을 사실로 본 것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하지만 경찰과 달리 검찰이 무혐의 처분하면서 이 의원은 성접대 의혹의 굴레에서 일단 벗어날 수 있게 됐습니다. 반면에 강신업 변호사는 SNS를 통해 검찰이 2년을 끌다가 증거 불충분으로 무혐의 처분을 했다고 공개하며 지나가는 개가 웃을 일이다. 이러니 경찰만도 못한 검찰 소리를 듣는다고 강력 반발했습니다. 강 변호사는 특히 이래서 한동훈, 이준석 내통설까지 나오는 것이라며 대한민국 법치는 아직 멀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나중에 2013년에 왜 도대체 김성진하고 이준석은 서로 연락을 하게 됐냐 하면은 아이카이스트가 2011년에 창업을 했는데 박근혜 정권 들어와서 현오석 당시 경제부총리가 아이카이스트 창조경제 이런 것을 언급을 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너무 이제 주목을 받게 됐고 그때부터 기업가인 이제 김성진 대표는 대통령님께서 한 번만 우리 기업을 방문을 해주면 창조경제라는 것에 지금 뚜렷한 어떤 아이템이 없는 박근혜 정권에 자기가 정말 정확한 모델을 제시하고 싶다라는 욕심에 대통령님께서 한 번만 제발 방문해 줬으면 하는 게 꿈이었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리저리 한두 달 백방으로 알아본 끝에 이준석이 젊은 청년 비대위원이라는 것을 비대위원 출신이라는 것을 알고 페이스북 메시지를 보내서 이렇게 회사 소개를 했더니 그때 이제 멘토님이시죠? 라고 하면서 아는 체를 해서 그렇게 약속을 7월 달로 잡고 그 첫 만남이 7월 11일이고 그 당일날 성접대가 이루어졌다는 게 이제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밥을 먹으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서 본격적으로 대통령을 모실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그럼 네가 좀 생각을 해봐라. 방법이 있느냐 했더니 이제 구체적으로 두 명의 사람을 들이대면서 어떤 사람을 통해서 자기가 어떻게 힘을 써보겠다 안내를 했고 이제 누구누구 얘기를 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에 대해서 자기가 도와줄 수 있다라고 표현을 했고 이게 아마 알선수재의 핵심이 될 것 같습니다. 다 말씀을 못 드리는데 이준석이 방어 논리를 또 만들 거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경고를 먹어서 제가 다는 말씀 못 드리는데 너무 재밌어요 일단은. 그리고 너무 이제 진술이 너무 구체적이어서 이거는 빼도 박도 못해요. 이준석은 적당히 신지혜나 진중권과 토론하는 수준으로 범죄를 빠져나갈 생각을 하면 정말 체포영장 나갈 수도 있다라는 것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근데 그 진술이 구체적인데 그걸 뒷받침할 수 있는 그 증거가 예를 들어 CCTV도 있다고 하는데 그 좀 구체적인 증거가 어떤 뭐가 있었나요? CCTV는 우리 그 김성진 대표는 그런 건 전혀 없고요. 장이사가 뭘 갖고 있는 게 꽤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장이사님은 저도 계속 꼬시는 중이거든요. 좀 내놔라. 근데 제가 이제 전반적으로 봤을 때는 장이사님이 제출하고 또 수사 목록에 있었던 게 꽤 많아요. 여러분들 다 못 보셨겠지만 문자 메시지가 주고받은 게 되게 많거든요. 그거 하고 이제 오늘 김성진 대표가 제출한 것이 삼각관계가 다 맞아떨어져요. 지난해 말 유튜브 채널 가로세로 연구소는 이준석 전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2013년 김성진 아이카이스트 대표로부터 2차례 성상납을 받았다고 방송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 제기에 이 전 대표는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이라며 즉각 고소했습니다. 이후 김 대표 측 변호인은 성접대를 한 게 맞는데도 이 전 대표가 고소를 했다며 무고 혐의로 맞고발했습니다. 처벌을 목적으로 지금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고 말했으니까요. 그래서 요거를 제가 확실하게 짚는 것입니다. 사건을 수사해온 경찰은 이 전 대표에게 무고 혐의가 있다고 보고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이 전 대표의 성접대 의혹에 실체가 있다는 게 경찰의 판단인 것으로 해석됩니다. 수사팀은 아이카이스트 관계자 등 사건 관련자들의 진술과 이들의 당시 기록을 토대로 이 같은 결론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경찰은 이 전 대표가 자신의 정무실장을 보내 성접대 증거를 인멸하려 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검찰에 넘기지 않는다는 방침입니다. 앞서 경찰은 지난 8일 이 전 대표를 2차 소환해 무고 혐의 등에 대해 자정을 넘겨서까지 조사했습니다. 경찰의 판단이 알려지자 이 전 대표는 여러분이 의문을 가지시는 일은 없었다며 성접대 혐의를 전면 부인했습니다. 이 전 대표는 알선수재도 증거인멸 교사도 인정되지 않았는데 무고만 인정했다는 건 경찰이 일방적으로 제3자의 진술만을 들었다는 뜻이라고 반발했습니다. 그러면서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리지 않을 것으로 확신하지만 기소하더라도 법원에서 철저히 진실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MBC 뉴스 손하늘입니다.